자, 국민의힘이 영남 중진은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희생론을 들고 나왔다면 민주당은요. 문재인 정부 탄생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 자, 장가 기자 발언이 꽤 셌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발언이 꽤 셌는데요. 임혁백 공관위원장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일각에서는 지금 뭐 임종석,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거의 불출마 최후 통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. 있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명문 정당을 언급한 지 바로 이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.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윤석열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 책임져라. 예, 얼마 전에 이 사견으로 밝혔던 걸 공식화한 건데 뭐 나가라 뭐 이런 공개 저격과도 같은 말인데 네. 김상길 대변인님 네. 일단은 당사자들 한번 좀 보면은 네. 호칭 빼고 말씀드리면 임종석, 노영민, 네. 추미애 이런 분들이 꼽히는데 네.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친문계 아니가 있습니까? 네. 여기서 뭐 나가라는 취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강력 반발하면 안 되죠. 책임 있잖아요, 실제로. 책임이 없습니까? 자,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큰 두 줄기. 뭡니까? 정권 심판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거기에 책임 있는 주요 인사들. 그렇잖아요. 모두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. 주요 인사 몇 명이 책임지는 거지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직 대통령인데 거기에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? 다시 출마하실 리도 없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서실장을 한 분이라든가 그 당에서 주요 힘 있는 장관으로 가신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. 이게 한 축이고요. 또 다른 한 축은 뭡니까? 후보로서 뛰었는데, 예? 선거의 주요 책임자 중에서 네. 선거를 망쳤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어떤 지지율을 더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런 게 이제 후보의 도덕성이라든가 캠프에서의 어떤 실수, 이 두 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죠. 전 정권 책임, 대선 그렇죠. 과정에서 책임. 그렇죠. 근데 어느 한쪽에다 만약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어느 한쪽에 책임지라는 이게 요구였다면 이거는 총선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. 엄청난 갈등을 양산하는 발언이 될 것이고요.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? 그러면 후보는 책임이 없냐? 그 후보가 그러면은 도덕성 측면에서 그때 뭐 법카 문제니 뭐니 막 나왔잖아요.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후보죠, 그 당시에. 후보. 네.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, 후보 주변은 책임이 없느냐, 이 얘기 당연히 할 거예요.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이 너무 정권 심판론을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다. 이러고 갈등을 하겠죠.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똑같네. 싸우는 두 쪽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. 이러고 네. 실망하고 떠나겠죠.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잘하라고 그 자리에 간 분이에요. 근데 이게 한쪽을 겨냥한 발언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으면은 그쪽 인사들도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자, 임 전 실장이 SNS에 어떻든 반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. 한번 그래픽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대선 직전에 문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았다면서 0.73% 패배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아픈 일이었다. 요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건 문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책임이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좀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혀진다고 하는데 네. 진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책임을 놓고 양 진영이 서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민주당이 정권 교체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이재명 후보까지 책임을 물었다면 사실은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개항을 해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까지 되는 그런 거를 안 했겠죠. 근데 애초에 그런 거를 한 것부터가 저는 그 이재명 후보에게는 책임을 안 묻겠다라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네. 싶고요.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당내 소위
찐명 그룹에서 그 임종석 실장, 노영민 실장 등에 대해서 이 공천 주면 안 된다, 불출마해라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번 주 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뭐 명문정당 그러고 네. 두 분이 그 같이 손 맞잡고 하고 뭐 야권 통합 강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 문제가 일단락 됐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인식을 했는데 어제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제가 보기엔 굉장한 반전이었다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다시 그 문제가 이제 그 점화되기 시작을 했고요. 앞으로 실제 공관위에서 일어나는 이제 친문 그다음에 이 찐명 간의 이 갈등 불화 네. 굉장히 큰 공천 파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예, 않을까 좀 하는 파동까지 예상하시는 네네 거예요. 생각이 되네요. 이 얘기 한번 듣고 계속 명문 정당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텐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죠. 친명계 의원이라고 하죠. 오늘 발언한 얘기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 인사 책임론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.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뭐 그게 뭐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원론적인 말씀을 생각하고 지난 대선에서의 그 0.73% 패배가 굉장히 뼈 아프지 않았습니까? 네. 거기에는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뭐 임혁백 그 공관위원장의 말씀이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네. 그게 무슨 뭐 어쨌든 그 공천 과정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원론적인 얘기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상일 대표님 네. 일단은 문명정당 얘기를 네. 한번 계속 이어가 볼 텐데 네.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주말에 만나서 네. 문명정당 강조했고 친문 좀 싸우지 마라, 좀 네. 통합하라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냥 폭발을 해버렸습니다. 네. 더 좀 갈등이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두 분이 만나서 명문정당 얘기를 했잖아요. 예. 명문정당인데 명문정당은 국민에게 명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거를 서로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이야기였다면 그거는 나눠먹기의 명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? 밀실 야합의 명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는 되면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말은 저는 기준이어야 국민들 눈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. 공천 기준이 잣대가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.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게 친문에게 들이댄 잣대면 친명에도 똑같이 들이대야지 전 정권에게만 오로지 책임이 있어라고 한다면 지난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에는 현 지금 당의 주류가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? 뭡니까?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자는 얘기뿐이 안 되고요.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은 국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둘 다 똑같네. 이러고 실망만 할 것입니다. 균형감 있게 공천해야 된다. 아무튼 이런 네. 요지.